안녕하세요. 위마이크 김대훈 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위바이크 이 팀장입니다. 네, 요 코너는 저희가 이제 파일럿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부분인데, 오디오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전거를 탐에 있어서,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, 이거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어디서 얘기 들었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전거 탐에 있어서. 그래서 그게 왜냐면, 자전거는 기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도구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약간 세월로서 경험하면서 얻어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글을 조금 읽거나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다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시거나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적게 탔다고 그러면은 세월로서 접근해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내를 하는 게 좀 어려워요. 예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기 이 팀장님하고 자전거를 꽤 오래 탔거든요. 대학교부터 탔으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탔을 거예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월에서 오는 정보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자전거를 탐에 있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코너를 파일럿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댓글로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. 뭐 저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. 그러면 저희가 추려가지고 이런 컨텐츠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지식을 너무 깊게 가서 저희가 뭐 지구의 해까지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넓고 얕은 지식으로 아마 보편적으로 자전거를 검색하시거나 미니벨로를 타시는 분들보다는 저희가 경험치가 높으니까 도움될 만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되죠? 네,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이제 미미바이크에 모델 7이 있고 모델 8이 있고 모델 11이 있는데 다 단수를 기준으로 해서 네이밍이 정해져 있고 자전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7단보다는 8단이 빠를 것 같고 8단보다 11단이 확실히 빠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자전거에서 단수는 철권의 10단 콤보가 아닙니다.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세지는 게 아니라 왜 단수가 높아지고 뭐가 장점인지를 아셔야 돼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7단, 8단, 11단이라는 게 스프라켓을 이야기하는 거고, 그리고 앞에 크랭크도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일단 크랭크를 제외하고 스프라켓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7단 스프라켓이 11에 34T이고, 그리고 8단 스프라켓은 12에 32T입니다. 그러면은 지금 모델 7하고 모델 8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8X 기어비는 더 높으니까 따로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들어보시면은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왠지 그 7이 11이고 8이 12니까 17단이 더 빠를 것 같고 낮은 그리고 경사도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7단이 34T고 8단은 32T란 말이죠.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앞에는 작고 뒤에는 크고 해서 그 단과 단 사이에 그 이빨수가 크기가 많이 차이 나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크랭크는 제외하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, 네. 요렇게 보면은, 저희 7이 이제 11에 34T잖아요. 모델 7 같은 경우에. 네. 근데 8단도 11에 34T가 될 수가 있고, 10단도 11에 34T가 될 수가 있고, 11단도 11에 34T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, 이 스프라켓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거 뒷바퀴에 있는 톱니바퀴예요. 예, 그게 몇 장이 들어가느냐가 단수를 정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11에 34T 모델 7에 있는 거 지금 현재 요 구성이 사이사이 단수가 늘어나면서 8단도 될 수가 있고 7단도 될 수가 있고 9단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모델 7에 11에 34T를 타고 계시다가 나는 오르막을 조금 더 잘 오르고 싶은데 8단 사면 더 잘 오르겠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자전거에 8단을 샀는데 그 8단이 11에 34T면 모델 7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중간 단수가 늘어나서 자전거 타는 효율이 좋아진 거지 무조건 오르막을 잘 오르게끔 된 거는 아닙니다. 그래서 뭐 제가 타는 로드바이크를 기준하면 제 거는 10단이거든요. 근데 11에 25T예요. 그러니까 고속 주행에 적합한 스프라켓이기 때문에 10단이라서 무조건 7, 8, 9단보다 빠르고 오르막을 잘 오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11에 25T 정말 조그마한 스프라켓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고속 주행용을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
초보분들한테는 모델 7이 더 편하고 효율적인 거지 제 로드바이크 10단이 는 힘이 많이 들고 불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. 이 기어비를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해 봤을 때 이 기어비가 마치 사람한테 호불호가 있는 것처럼 이 타는 방법과 타시는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지금 한강에 뭐 나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탈 때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성향을 보면 일단 장거리를 타고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 케이던스라고 하는 분당 회전수를 90에서 110 회전 안쪽으로 타면서 일정한 페달링을 유지하는 반면에 엄청 무겁게 진짜 세워라 내워라 눌러서 힘으로 타시는 분들도 있고 한 50에서 60회전 정도로 타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자전거를 타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. 근데 완전히 장거리로 가거나 전문적으로 타려면은 90회전이나 110회전을 돌리면서 가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취미의 영역이고 자기한테 운동도 자기한테 맞는 무게나 아니면은 듣는 횟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꼭 저희가 무조건 90회전을 하셔라, 110회전을 하셔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자기한테 잘 맞는 기어비가 어떤지부터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. 그래서 자전거의 단수도 단수인데 내가 타고 있는 기어비가 크랭크가 몇이고 중간에 스프라켓이 몇일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냐를 중심으로 잡고 거기서부터 그만큼에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기어비가 촘촘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내가 가장 평상시에 타는 기어가 앞이 몇이고 뒤가 몇인지를 아는 상황에서 스프라켓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위바이크 같은 경우는 초심자를 위해서 앞에 크랭크를 좀 작게 좀 줄였고 뭐 8이나 11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 로드바이크나 아니면 미니벨로 크랭크들이 갖는 52T 이 크랭크보다 더 작은 50T 그리고 이제 8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 컨셉을 잡았을 때 저희가 원체 로드바이크를 많이 탔으니까 로드바이크에 가까운 기업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52T의 크랭크가 들어가고 12에 32T인 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한테는 조금 힘들 수 있는 기어비가 들어가게 된 거죠. 그렇죠. 이게 다리에 힘이 된다 그러는 게 어쨌든 자전거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전거 근육은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절대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자전거를 탐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빨간불에 신호 걸리잖아요. 신호 걸리고 신호 바뀌었을 때 초록불로 한 발 쑥 밟아서 나가는 자전거가 있고 아직까지 자전거 근육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영차 이렇게 밟아야지 나가는 자전거들도 있어요. 근데 그게 무게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그게 기업입니다. 기업이. 그러니까 어떻게 자전거를 나가게 할 것인가, 어떻게 자전거를 항속하게 할 것인가, 어떻게 자전거를 오르막을 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어비에 대해서 나오는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기한테 맞는 기어비를 찾으시는 게 아마 처음 자전거를 타시면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이게 평지에서는 제일 무겁게 놓고 언덕에서는 제일 제일 가볍게 가볍게. 놓고 하면서 거의 뭐 7단 자전거를 3단처럼 쓰시거나 뭐 11단 자전거도 3단처럼 쓰시는 중간 하나, 제일 작은 거 하나, 제일 큰 거 하나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또 언덕이 높아지고 아니면 내리막이 생길수록 아마 타는 경험이 늘어날수록 그 촘촘함과 그 다리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변화를 느끼게 되면은 그 기어의 촘촘함이 필요한 게 생겨지면서 높은 단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결론은 자전거 단수는 높을수록 빠르거나 오르막을 잘 오른다. 그 무조건 그렇다라는 거는 아니고 기어가 많을수록 제일 오르막을 잘 달리는 큰 스프라켓과 그다음 평지를 빠르게 달리는 작은 스프라켓 사이에 촘촘하게 기어가 배치가 되면서 단수가 오를수록 효율성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단순하게 속도 비율로 계산해서 가장 작은 스프라켓과 가장 큰 스프라켓 두 개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11단에 적용되어 있는 스프라켓이나 8X에 적용되는 스프라켓이나 11, 40, 뭐 11, 42 이렇게 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. 그 사이에 얼만큼 촘촘한 기어비를 가지고 있느냐, 그리고 그 촘촘한 기어비로 인해서 내가 일정한 페달링 속도를 유지하면서 멀리 갈 수 있느냐의 차이로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단수가 많을수록 빠른 자전거인가 혹은 좋은 자전거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. 네,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